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홍콩의 옆에 있는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인구 70만 명이 살고 있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입니다. 전시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임대받은 땅이던 포르투갈령 마카오였으며 포르투갈 제국의 직할지이자 유럽 국가 최후의 아시아 식민지였습니다.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유명한 이유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도박산업 자본들이 마카오로 몰려갔고 마카오 내 카지노의 모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입니다. 마카오는 항구의 문이란 뜻인데 바다에서 볼 때 마카오 뒤편에 있는 두 개의 산을 보고 문을 연상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카오가 시작되기 전인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경 46도를 기준으로 스페인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포르투갈은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식민지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에 적극 진출했고 마카오에 오기 앞서 1511년 말레이 반도의 물라카를 함락시켰습니다. 1513년에는 포르투갈의 콘키스타도르인 조르즈 알바르스가 배에 화물이 젖어 잠깐 말리고 싶다는 구실로 명나라 관리에게 금과 뇌물을 주어 마카오 조차를 허가해줬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11대 황제 가정제는 도교에 심취하여 불로장생에 집착해 채양사들을 시켜 용연양을 구하게 했는데 때마침 포르투갈 상인들은 용연양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후 1553년 12대 황제 윤경제 때부터는 마카오에 무역항을 설치하고 1557년에 정식 무역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572년에는 포르투갈이 매년 500냥을 바치는 조건으로 마카오 체류를 공식 허용하게 됩니다. 이후 1580년에서 1640년 사이 펠리페 2세가 아버지 카르르 5세의 뒤를 이어 스페인 국왕으로 즉위한 후 어머니 포르투갈의 이자벨 혈통을 이용하여 스페인 왕실과 포르투갈 왕실이 동군연합을 이뤘습니다. 이때 펠리페 2세는 마카오와 마닐라 사이의 무역을 윤활하였는데 당시 마닐라는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 누에바 에스파냐의 사카테카스 은강과 페루 부항령의 포토시 은광에서 생산된 은이 갈레온을 타고 마닐라로 향했고 중국 상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의 대금으로 은이 지불됐습니다. 당시 마카오는 포르투갈과 일본 사이의 무역 중개기지로서 포르투갈과 일본 양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622년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마카오 점령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카오 전투가 벌어져 포르투갈의 승리로 끝났으며 당시 포격했던 몬테요사가 마카오의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637년부로 일본에서 포르투갈의 노예 무역 및 가톨릭 선교를 문제 삼아 교류를 제한하고 그동안 무역해오던 포르투갈 대신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641년 물라카가 네덜란드에 넘어가면서 유럽과 일본을 잇던 마카오의 위상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명나라가 멸망하고 뒤이어 중원의 패자가 된 청나라가 1685년부터 광저우시를 개항했고 그 결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등이 광저우에 대사관을 지으면서 마카오가 누려왔던 특권이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이후 마카오에서는 조선의 천주교 역사가 시작되는데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여기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김대건은 1834년에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한 중국인 신부인 유방제와 함께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출발했습니다. 김대건은 1837년에 마카오에 도착하여 비밀리에 사제 수업을 받았고 마카오에서 아편 문제로 대내 정세가 혼란해지자 필리핀으로 피신해 사제 수업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839년부터 42년 사이 영국이 아편 전쟁을 도발하여 청나라는 패했고 서양 열강들이 청나라의 난징 조약을 강요해 많은 이권을 받아냈습니다. 1841년엔 영국이 마카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홍콩섬을 따내고 중국과 서양 국가들의 직접 무역 시대가 열리면서
영국령 홍콩이 성장한 것과 달리 포르투갈령 마카오는 쇠퇴했습니다. 이후 1847년 도박을 합법화하자마자 200개가 넘는 도박장이 들어섰고 중국 전역에서 매춘부들이 모여든 거대한 홍등가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도 이에 편승해 1851년과 1864년에 원래 마카오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던 무인도인 타이파와 콜로안을 점거하고 1887년에는 청나라와 베이징 조약을 맺어 마카오를 정식으로 포르투갈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국에 속한 영국과 달리 포르투갈이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홍콩과 광저우가 일본에 점령되었을 때도 마카오는 멀쩡하여 피난민이 몰려와 인구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었으나 서방과의 정면 대결을 바라지 않던 중화인민공화국은 포르투갈의 영유권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독재를 일삼던 포르투갈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성향의 새 포르투갈 정부가 마카오에 주둔하는 포르투갈군을 철수시켜 방위를 담당할 군대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포르투갈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고 중화민국과는 단교했으며 포르투갈이 마카오 반환을 제안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마카오 반환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미온적이었던 첫 번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1970년대 당시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화민국을 승인하던 상황이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계장마권 언어로 서방과의 협상 창구로 마카오를 활용하는 게 나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카네이션 혁명 이후부터 마카오 식민정부가 이미 중국 공산당의 유화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이때 포르투갈과 중국은 마카오를 중국 땅이지만 포르투갈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해석해 합의했으며 언젠가 반환이 이뤄져야 하는 데는 양국이 입장일치를 보였고 1976년부터 마카오 정부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중영공동선언 이후 1987년에 포르투갈은 또다시 반환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받아들임으로써 일국양제의 논리로 마카오를 반환함을 규정하는 중국 포르투갈 공동선언을 체결합니다. 결국 마카오는 199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홍콩의 옆에 있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카오 편을 끝으로 중국에 대한 둘러보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은 영국의 둘러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